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예? 경찰이 수사하잖아요. 예. 금방 말씀처럼 수사의 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사하고 나면 기소는 누가 하나요?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견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영장 청구권도 다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제하고 나눠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처럼 그 경찰이 그 안에서 부패하거나 폭주하거나 그리고 암장하는 일이 없게 저희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검찰판 장윤기 사건 아닙니까? 이 범인은, 이 범죄자는 아동 성착취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무기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이 사람은 국힘당 전 시의원입니다. 이 사람을 공천한 사람은 김진모 국힘당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힘당 장윤기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통신 내역을 경찰이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통신 내역을 기각했습니다. 통신영장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경찰은 만약에 이렇게 잘못됐다면 바로 체포됩니다. 국가수사본부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 성착취, 아동 성착취 범죄자에 대해서 통신 내역을 기각했어요. 누가 견제해 주죠? 그나마 저희들이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협위원장, 상대 여성이 의도가 있다는 등 미성년자라는 등 황당무계한 발언을 하는데요. 이 당협위원장과 청주지청의 차장검사는 남부지검에 같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구속영장이 거부당했어요. 이런 자가 세상을 지금 돌아다녀요. 피해 아동 쪽에 전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검사가 이렇게 해서 통신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거부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까? 검찰은 왜 이거에 대해서 대검은 왜 반성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손소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갔더니 우리에게 거짓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지검장에게 찾아가면, 지청장에게 찾아가면 의원님 저희가 이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도 않고 잘못됐는데 빨리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영장이 부족하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다 체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검장도 차장도 검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식구 감싸기구나. 이런 일이 그동안 이재명에게 있었고 서영교요? 서영교 검찰에 수사받아서요 1심, 2심, 3심 똘똘 말려서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때 공안 부장검사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예요. 저는 온갖 것 다 털려본 사람입니다. 이걸 보고 저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김학의는 누가 덮었습니까? 경찰이 덮었습니까? 검사가 덮었습니까? 한동훈, 천하문 누가 덮었습니까?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4년 동안 보안 유지하라며 재판에 넣어놓고 똘똘 말아서 했던 그 사람들 4년 만에 다 무죄 받았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증거를 조작한 재창이 형이 실장님으로 변했다는 걸 국정조사에 나와서 다 이야기됐어요. 그 검사들한테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박상용 검사는 전화하잖아요. 그게 제 목소리입니까? 박상용의 목소리지.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게 도대체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검사들 이게 한 해 두 해입니까? 이 국힘판 장윤기 사건, 검찰판 장윤기 사건
누군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형사소송법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닙니다.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건 형사소송법 안에 없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고 경찰이 수사하고 그것을 보안수사 요구로 보완하고 그리고 기소권으로 영장 청구권으로 검사가 견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영장을 다 기각했는데 빨리 하루하루 증거가 사라져갑니다. 만 12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입니다. 이걸 왜 언론들은 안 쓰죠? 이걸 왜 국민의힘은 사죄하지 않죠? 이 최영중이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또다시 물타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대환이법을 만들고 부활화법을 만들고 사랑이법을 만들어 온 약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람입니다. 저는 약자들은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자들은 온갖 변호사와 검사 아니면 다른 내용을 써서 다 빠져나갑니다. 아마 적당히 합의 봤다고 하면서 적당히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법무장관님이 관리해 주십시오. 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검사들과 어쨌든 뭐 다른 그 외부 인사들과의 유착 관계 문제는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또 공수처에 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 응당한 뭐 처분을 받을 것을 보고 있고요. 다만 사건 자체는 지금 뭐 검찰 지휘부나 그 경찰 지휘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이러고 가야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첨예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스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좀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그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회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희 거취와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 예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로서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잘. 이번에 우리 지역구 가니까 정승호 장관이 꼭 계셔야 됩니다.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도 해주고 출입가게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